옛날 어느 도심지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항상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지하철 안에서 피곤해 지친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보고서들로 인해 숨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떻게든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나는 의문과 함께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작했지만 그의 첫 시도는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의 어느 아침, 그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바닥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상의 기본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었고 그는 우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이 함께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 민수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예민해졌던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이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전보다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민수에게 놀라움을 안겨줬고 그는 점점 더 마음 챙김을 자신의 일상에 녹여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심시간 5분, 오후에 잠시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도 간단한 마음챙김 호흡을 시도했고 이러한 짧은 실천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점차 그날의 감사해야 할 요소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는 그의 긍정적인 사고를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민수는 마음챙김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를 보다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긍정적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 민수는 자연스럽게 동료들에게까지 마음챙김의 장점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본 여러 사람들은 민수의 조언을 통해 직접 마음챙김을 시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민수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전파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챙김이란 자기 자신과 주변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조용한 혁명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켜 나갔고 이는 그의 일상과 마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민수가 있었다. 그는 일에서 돌아와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함에 몸이 축 처져 있었고 아무리 자고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자연의 힘을 빌려 피로를 풀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본 몇 가지 자연 요법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수는 이 자연 요법들을 차례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날,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은 그의 정신을 맑게 해줬고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게 했다. 이는 자연과의 첫 연결이었고 그의 피로 회복 여정의 시작이었다. 둘째 날, 그는 라벤더 향이 가득한 반신욕을 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라벤더 향을 맡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날에는 아로마 테라피를 시도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향초를 펴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은은한 아로마가 그를 감싸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이는 그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넷째 날에는 다양한 자연차를 마셨다. 생강차, 레몬밤 차, 카모마일 차 등 다양한 차를 매일 바꿔가며 맛보았고 이는 그의 몸속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날, 그는 요가를 시작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이후 그의 몸은 더욱 활력을 되찾았다. 여섯째 날에는 명상을 시도했다. 매일 10분씩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 탁월했고 정신적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곱째 날, 민수는 자연 속으로 떠나는 작은 일탈을 했다. 산을 오르며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즐기니 그는 실제로 자연의 일부분이 된 기분이었다. 이는 그에게 큰 평화와 치유를 안겨주었다. 여덟째 날에는 가벼운 식사 습관을 유지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니 그의 몸은 자연적으로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홉째 날, 그는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기로 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휴식에 집중했으며 이는 그에게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마지막 열째 날,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기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작고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써 기분 자체가 나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10일의 자연 요법 여정을 마친 민수는 마침내 피로가 싹 가신 것처럼 상쾌한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연의 힘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쉽게 피로를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고 매우 만족했다. 이 모든 경험이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민수는
나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며 그들에게도 자연요법의 힘을 권유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건강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 10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 리스트는 나에게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그리고 매 식사 전후, 취침 전까지 규칙적으로 물을 마셨다. 그렇게 습관이 되니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10분 정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 습관은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이었다. 바쁘게 먹던 식사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훨씬 쉬웠다. 네 번째는 몸에 좋은 간식을 챙겨 먹는 것이었다.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먹기 시작했고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이 시작되었다. 집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풍경에 익숙해지고 걷기가 점점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 노력하니 아침에 느끼던 피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곱 번째로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은 하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여덟 번째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일을 하다가도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큰 소리로 웃어보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기분 전환을 시도했다. 그렇게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면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다. 아홉 번째는 시간을 내서 가족 및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현대인의 생활은 바쁠 수밖에 없지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혼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시간이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시작된 간단한 10가지 습관들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점점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이 조그마한 변화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든다면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시길. 네 번째 이야기. 환절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온차가 큰 이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절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충분한 수면은 환절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기온 변화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므로 하루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가벼운 걷기,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길러보세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는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는 환절기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날씨 변화는 기분과 감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상, 요가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여유 있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출 후나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여섯째,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므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의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조절하기가 용이합니다. 일곱째,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신선하게 유지하고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좋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태릉부균 예방접종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홉째, 호흡기 건강을 위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차, 꿀차 등은 목 건강에 탁월하여 목이 따갑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맞춤형 영양제나 건강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절기의 건강관리는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체의 자연적 리듬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법을 통해 환절기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사계절 내내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